넘버로는 216번. 자, 오늘 아마 우리가 이제 부정사를 마무리 짓는 거야. 부정사 마무리 짓고 분사의 성격에 대해서 볼 거야. 부정사하고 분사하고 좀 또 다른 면이 있거든. 똑같이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능동, 수동 구별이 되고 단순 완료, 난, 네벌, 부사, 수식이라는 공통된 특징 말고도 좀 이제 좀 변화가 있어요. 자, 봐봐. 216번에 to tell the truth. 진실을 말한다면 이걸 보통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독립부정사라고 해요. 그럼 독립군이야? 사실은 오늘날 이 독립부정사라는 용어보다도 연결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사실 이제 부사들 중에서도 문장부사라는 게 있어. 앞문장과 뒷문장의 논리적 관계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문장 연결고리로 이런 독립부정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해. 봐봐. 사실을 말한다면 it does not pay. 자, pay.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한번 봤어. 다시 한번 복습. take 동사 다음에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come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do는 충분하다. meet는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matter count 중요하다. pay 뭐야? 가치 있다, 의미 있다. 가주어, 진주어 구조인데 사실대로 말한다면, 진실을 말한다면 진실을 말하는 게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자, total truth는 여기서 무슨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역접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임팩트랑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된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독립부정사, 연결사, 문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거기 봐봐. sometimes 우리 어렸을 때 아마 영어 처음 배웠을 때 빈도의 부사 위치를 배워. 기억나? 조비디 일합, 조비디 일합, 조비디 일합.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근데 사실 다른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sometimes, never, seldom 요런 놈들은 문장 앞에도 와. 이렇게 또 써. 얘네들은 특히 그러면서 도치구문을 만들어버려. 응? 근데 여기 나오는 sometimes 이렇게 sometimes가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는 예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어. 그런 논리적인 장치야. 이럴 때는 우리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얘기를 할 때 부사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하지. 근데 부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웠는데 그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응? 배웠었어 다.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동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설명이 나와. 근데 다 까먹어. 근데 사실 그게 바로 연결사야. 자, surely가 나왔어. surely 다음에 문장이 나와. 틀림없이 뭐뭐하다. 그럼 이거 주제문이야. 연결사지? 자, 독립부정사도 그런 느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217번 봐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health is above verbs. health, th, wealth, th. 이른바 번데기 발음이지. 번데기 발음이지. 번데기 발음을 뒤에 가군으로 맞추면서 끝을 맞추면서 썼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needless to say 일단 요거부터 먼저 잡아야 돼. 말할 필요도 없이 반복 강조하거나 앞에 사실 그렇잖아. 글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갔어.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시 이쯤에 가서 자, 말할 필요도 없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반복 강조하거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낼 때 쓰는 장치겠지. 이게 독립부정사라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바브에다 동그라미 쳐. 자, 우리가 뭐뭐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한 게 비교급 다음에 쓰는 대냐. 그치? B보다 A를 이렇게 되는 거지. 반면에 자, 라틴어에서 온 비교급 계열 같은 경우 prefer, A to B. 이때 to도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는 표시가 되는 거지. 그치? 반면에 자, 여기 나온 above나 over 같은 경우도 저 뒤에 B가 있고 앞에 A가 있어. 그럼 B보다 A를 더 중시하는 거야. above나 over도 뭐뭐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챙겨줘야 돼. above나 over, 뭐뭐보다. 공간적으로 더 위에 있다는 느낌을 그대로 바꾼 거지. 자, 그 다음 218번 들어가. 자, to be frank with you. 너에게 솔직히 말하면 your accountable matter. 그 문제에 대한 account. 네 견해는, 이때 account는 견해야. 난 accurate.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지. 이때 accurate. 종종 이런 단어가 자신의 현재적인 어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정확한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correct가 떠올랐다. 응? 초딩이란 얘기지. 응?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배우잖아. 그 다음 exact가 떠올라. 역시 초딩에 준하는 거지. exactly 맨날 나오는데 응? 정확한이지. 자, 적어도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precise하고 accurate 같은 단어까지 떠올라야 돼. 얘가 좀 더 구어체적인 느낌이 있다면 얘는 문어체적인 거야. 응?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언어나 영어 같은 경우 여학생들이 상대적인 강세였는데
언어나 특히 영어 같은 경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소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글이 나오다 보니까 문어체적인 특징이 강조돼서 그걸로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뭔 줄 알아? 응? 평가원 원장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평가원장은 출제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출제위원장은 제대로 냈대. 자기는 흐뭇해하는 거야. 응? 변별력 있게 냈으니까. 응? 그럼 내년에도 그럼 뭐 평가원장이 출제하러 자기가 들어갈 거야? 응? 문과적인 글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쓰는 거라고. 그런 것들도 문어체와 스포큰 잉글리시와 리튼 잉글리시의 미묘한 차이점, 그런 것도 느낄 줄 알아야 돼. 자,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네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전까지는 달래주다가 얘도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관계에서 적용을 하는 거지. 219번. Last night, 지난밤, it rained very hard. 비가 아주 심하게 왔어.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 it에 동그라미 치고 시간, 거리, 날씨, 명암 따라해봐. 시간, 거리, 날씨, 명암. 한 번 더. 시간, 거리, 날씨, 명암. 비가 심차게 왔어. 된. 세 가지 또 뭐라고 했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드디어 이번 수능에 그럴 경우가 쏟아졌잖아. 참, 내가 십몇 년 전에 괜히 빈칸 넣기에 나와서 그럴 경우란 뜻을 만들 때 조심하라고 했거든. 그때부터. 젠장. 드디어 나오더라. 10년 만에. 응? 뭐 중요한 거는 뭐 제때 나오는데 몰라 이제 EBS에서 내가 워낙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뭐라고 했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지난밤 비가 심하게 내렸어.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 과정 절차잖아. To make matter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emperature. 온도는 drop below freezing. 영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지? 어제 오늘 날씨네 이게. 어제 좀 눈발이 날리더니 오늘이 좀 더 추워졌어. 어쨌든 자 220번 220번 들어가서 자 일단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소대꿈은 들어와야 돼. 자 요런 것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 이거를 be paid, pay가 돈을 지불하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수동태가 됐을 때 be paid, 봉급 받는 거야. well paid 하면 자 봉급을 잘 받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 있는 거고 poorly paid 하면 형편없는 직장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 그는 형편없이 봉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so that은 원인 결과 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했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말고 cannot afford to. 자, afford to. 뭐뭐할 여력 여유가 없었는데 심지어 이때 이분이 대표사랬지. daily necessities. 자, daily necessities. 봐봐.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 단어가 나왔어. 참 재밌는 단어야. 뭘 고개를 끄덕거려. 어셋은 일반적으로 s가 붙어 있는데 얘는 단수형을 잘 안 써. 사실은. 그냥 복수형이야. 재산이란 단어야. 근데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미인에 s가 붙으면 복수가 아니라 수단이라고 했지. 명사 뒤에 s가 붙었을 때 변화가 심한 거. 거기 쭉 정리되어 있는 거 있지. necessities 생필품. 우드, 나무가 많이 모여서 숲. 이런 건 그래도 좀 쉽지. 자, 매너 이거 조심해. 우리가 매너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매너를 단수형으로 쓸 땐 수단과 방법, 요령이 좋은 거야. 응? 매너즈가 예의 범절인 거 S 느낌 잡아줘야 되고 커스텀즈 S가 붙었지. S가 시옷이잖아 우리말로. 세관, 관세, 세관, 관세 다 시옷이 들어갔지. 페인지가 특히 중요해. 페인은 고통이잖아. S가 없을 때. 근데 S가 붙으면 뭐야? 수고나 노력이라는 긍정과 부정의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자가 함정으로 만들 수 있는 기법이지. 루인즈도 파괴에서 폐연은 떠오를 수 있지만 유적이 안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야. 유적에 동그라미 치는 거 잊지 말고 텀, 세 가지 뜻 정리하면서 잡자. 학기, 기간, 용어, 개념, 관계, 관점, 조건들. 한 번 더. 학기, 기간, 용어, 개념, 복수가 됐을 때는 주로 관계, 관점, 조건들이 되는 거지. 그치? 체인시즈가 가능성이라는 거 얘 무지막지하게 나와 요즘에.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디렉션제 지시사항 같은 것도 챙겨줘야 돼. 자, 봐봐. 마무리하자. 220번. not to speak of라는 독립부정사를 썼는데 얘도 연결사 역할을 첨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치품은 말할 나위 없이 그는 너무 형편없는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생필품도 구매할 여력이 없었다. 자, 정리하자. manag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그럭저럭 간신히 뭐뭐 해내다. afford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할 여력 여유가 있다. care to나 care for이 나오면 좋아하다. never fail to, cannot fail to. 이중부정이 강한 긍정 효과 만들어내면서 반드시 뭐뭐하다. 자,